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연구소에서 중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병 이상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중 간의 어떤 서로 관계가 있고 또 그것이 또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주로 연구하는 이제 미중 관계 틀 안에서 미중 간에서 이제 한반도 지정학을 제가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막 그 발생한 김정은 그 북중 급변 사태 설을 둘러싸고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급변 사태 그럼 우리 한국인들이 당연히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과연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은 과연 서로 간에 협조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한반으로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어떤 생각 그런 움직임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한국 분들은 북한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G2가 당연히 미리 다 계획을 짜놨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G2라고 하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중국인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의 핵무기 그러면은 미국도 굉장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를 하고 또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를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던 이렇게 이게 그 교집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이제 플랜을 다 짜놨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이 북한 급변 사태 시에 서로의 어떤 역할 분담 미국은 무슨 일을 하고 중국은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서로 짜놓은 역할 분담 그런 계획을 했다라는 그런 공조계획은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급변 사태는 한반도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정보를 갖고 있고 또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그런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북한 급변 사태 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국가 정책 외교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원한다, 안 원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의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한국전쟁 6.25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 한반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뜻에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국가가 반동하게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북한 급변 사태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가 강대국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항상 잘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안 나타나면 이제 안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북한국이란 특수한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북한에 이제 몇 가지 명절이 있는데 특히 이제 4월 15일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태양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북한이란 국가를 세운 김일성의 생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일성의 생일이라는 것은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2011년 12월 17일 아버지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고 이제 발표는 이제 이틀 지난 12월 19일에 발표가 났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어린 나이에 이제 북한이란 국가의 지도자가 됐죠. 근데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 된 후에 매년마다 할아버지의 생일날 4월 15일 생일날에 꼭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4월 11일이었어요. 11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4일 뒤에 모두들 당연하게 김정은이 할아버지 생일날 모습을 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나와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서 북한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이것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는 자체가 아니라 뭔가 나타내야 될 장소에 나타나야 될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를 먼저 한번 던져보는 그런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분이 보고 계신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탈북자분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다른 많은 분들이 요즘엔 또 소셜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소셜미디어, 어떤 미디어 언론 쪽으로 내놓는 그런 것이 이제 또한 미국의 CNN이 이걸 포착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한국 안에서 소비됐던 이러한 김정은 그런 이제 유고설 하면 신병 이상설 이런 것이 미국이라는 이제 CNN이라는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매체에서 이제 크게 보도됨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사건이 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20일 동안 사라졌다 다시 이제 등장을 하기는 다시 했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특히 이제 워싱턴 미국 쪽에 있는 이제 북한을 이제 관찰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지. 우리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돼라고 웨이크업 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요즘엔 비디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디오 컨퍼런스가 많은데 비디오 컨퍼런스 이제 워싱턴 쪽을 몇 번 했는데 그쪽 전문가들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있고 굉장히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요번에 이런 것이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에 다시금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이고 만약에 북한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유고시에 그런 핵무기를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유고시에 부대통령이 있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뭔가 프로세스가 있어. 그래서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건 당연히 뭐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유고시에 이제 권력을 국가를 운영하는 데 되는 거지. 이런 이제 절차가 있는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절대적인 국가 한 명이 있기 때문에 또 후계자가 누구인지 뭐 김여정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없는 그런 국가 체제에서 불안하고 만약에 핵무기가 바깥으로 유출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출돼 가지고 테러리스트에게 팔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내부에 어떤 군사적인 어떤 쿠데타가 벌어져 가지고 많은 난민들이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몰려간다든지 이제 38선 이제 휴전선으로 몰려면 거기에는 이제 지뢰라든지 많은 그런 철조망이 있어서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니까 세계에서 사실은 이제 지뢰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이제 38선 부근인데 결국은 중국 쪽으로 많은 난민들이 유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도 이제 이웃 국가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많은 난민들이 이제 중국으로 몰려올 때 또 이제 북한이 혼란된 상태니까 만약에 이제 총이라든지 수류탄 같은 이제 무기들을 갖고서 북한 난민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유혈 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벌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유출 그리고 난민 특히 무장 난민 그리고 또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 급변사가 발생했을 때 미군도 들어갈 테고 중국 인민해방군도 들어갈 텐데 사전에 뭔가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너는 이것을 담당하고 나는 이것을 담당하고 너는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인민해방군과 미 군대가 같이 평양에 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먼저 핵무기를 먼저 내가 갖겠다 아니면 먼저 처리하겠다 상대방하고 충분한 전략적인 소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핵무기 유출을 둘러싸고 핵무기 어떤 확보를 둘러싸고서 미중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미중 급변 사태에 관해서 미중 간에 뭔가 모종의 합의된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조금 이제 우리 학자들은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 학자들이 이제 하는 그런 몇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이걸 이제 학자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미중 모두가 북핵을 원치 않는 이제 이 교집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은 가장 강대국들이 중시하는 것은 핵무기 유출을 막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북미 회담도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끔 만들려는 것이 북미 회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핵무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먼저 다 이런 지정학의 이익의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다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봐도 거기에서도 이제 그 대사가 나오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미국과 중국은 다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뭔가 가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가정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이 양대 대국으로서 G2로서 지금까지 많은 어떤 협조할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고 경쟁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 또 지금까지 어떤 모종의 뭔가 공식 같은 것이 있었는데 미중이란 두 개의 강대국은 협력과 경쟁이 서로 간에 공존하는 그러한 두 개의 강대국이고 그리고 암만 서로 티격태격하더라도 뭔가 전 세계 차원의 그런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미국도 중국도 협조해야 될 그렇게 해야만 해결되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미중이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나쁜 어떤 그 감정을 내려놓고 서로 협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떤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렇게 예를 드는 그런 두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핵 사태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 문제는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문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암만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지구적인 글로벌한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협조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적어도 이 북핵 문제는 미중이 협력할 마지노선이다. 다른 것은 협력 안 하더라도 북핵 문제는 협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학자들 간에서도 어떤 모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입장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미국과 중국만큼 그런 우리가 중등 국가이지만 또 강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결국은 국제관계는 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강대국들이 아무리 주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 북한 급변 사태가 만약에 발생하면은 다 계획을 짜놨구나. 그러니까 뭔가 한국은 안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강대국이 짜놓은 것에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되겠구나.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경각심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 포인트는 제가 이 부분을 쭉쭉쭉쭉 계속 제가 이런 미중이 협력하겠다는 그런 모종의 계획이 있는가를 쭉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추적해 보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지정학에서 이제 다양한 뭐가 한반도에서 뭐 전쟁이 발생, 한반도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가,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어떻게 실험을 해서 쏠 것이다. 혹은 북한의 급변 사태, 북한의 지도자였던 유고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래서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연성이 있는데 거기서 북한의 급변 사태처럼 굉장히 우리 한국인의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미중 합의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중 사이에서 북핵 협력은 당연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제가 조사에 의하면은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북한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마치 이제 옛날 그 시골 못간에 그 구렁이가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강하게 미중이 다 알아서 하겠지, 물론 다 계획이 있겠지라고 이런 강한 믿음이 한국인들 중에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근년에 들어서 이제 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부상하면서 이전의 중국, 즉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에서 이제는 G2 강대국으로서 어떤 강대국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되었고 또 거기서도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이런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새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은 이제 중국은 옛날에 어떤 냉전 시대 때 개발도상국 못 살던 그러한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차이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미국과 같이 손을 잡고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함께 책임지고 미국이 담당했던 어떤 세계 경찰 역할을 중국도 일부분 도와주면서 담당하는 G2로서 이제는 이제 중국이 북한을 보는 생각도 많이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변했을 거다. 특히나 이제 북한이 행하는 이제 근년에 어떤 북한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을 중국조차도 지역 영내의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시진핑 같은 좀 카리스마적인 강대국 그러한 DNA를 갖고 있는 지도자라면 뭔가 이런 생각이 조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식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제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번 손을 봐줄 것이다라는 시진핑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굉장히 반대할 것이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감도 있고 시진핑이 이제 중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됐고 또 우리 한국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서로 뭐 한국한테는 이제 중국이 제1위, 중국한테는 한국이 제3위 무역대국이 됐고 또 시진핑이 국가 주석이 된 뒤로 맨 처음 방문한 곳이 한반도에서도 옛날에는 국가 냉전 시대라든지 이럴 때는 중국에서 새로운 최고 국가 지도자가 되면은 항상 한반도에서 남북사이에서 북한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시 주석이 처음으로 한반도에서 방문한 것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한이 최근에 어떤 평화적인 국면, 어떤 대화 국면도 우리가 조성하고 있지만 과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서로 경쟁하던 그런 모두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2014년에 시진핑이 새로 지도자가 된 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래서 뭔가 드디어 이제는 경제적으로 또 중국이 한국하고의 무역량이 중국이 북한하고 하는 무역량보다 월등히 더 크고 많고 또한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로 시진핑이 국가 지도자가 된 뒤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 북한이 아니라 남쪽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에 기울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기울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국에 기울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남북한 사이에서 이제는 한국 편이 이제 들어줄 수 있다. 이러한 어떠한 담론, 기대감도 한국에서 근년에 좀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에 만약에 어떤 급변 사태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이 옛날과 다르게 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미국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핵무기 어떤 북한의 급변 사태 발생의 핵무기를 같이 미국과 협력해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결국 뭐 북한의 어떤 평화적인 어떤 개혁 개방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뭔가 시진핑이 있는 그런 중국은 과거의 어떤 중공이 아니라 중국, 현대 중국으로서 뭔가 우리 한반도에 건설적이고 심지어 미래의 통일도 지지할 수 있는 뭔가 이런 기대감이 사실 우리 한국에 좀 많았었죠. 그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와중에 김정은이 먼저 시진핑에게 구두 친서를 보냈고 이틀 후에 또 시진핑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닿는 한 리소능지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북한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중국이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이나 이제 워싱턴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좀 생각할 여지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이 1월 말에 코로나가 중국에 퍼지면서 북한 쪽으로도 코로나가 혹시 전염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북한이 중국 조각의 국경을 다 막아버렸죠. 막아버리니까 다시 이제 그럼 북한하고 이제 중국 주로 무역을 하는 상대국이 중국인데 이렇게 국경을 닫아버리면은 코로나는 북한에 전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역이 막혀지니까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보면 셀프 제재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경을 막아버리면 그쪽으로 무역이 안 되고 그러면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러지만 사실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걸린 사람들이 북한에도 있을 것이다라고 또 북한이 이제 WHO라든지 이제 국제기구에다가 이제 마스크라든지 의료기구를 도움을 요청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북한에도 어떤 일정 숫자의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런 도움이 코로나 방역 어떤 이제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이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선제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주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김정은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시진핑에게 도와달라고 구두 친서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일종의 이제 중국에게 SOS를 친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를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기대치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하고 어떤 괴리감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북핵 문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 아니면 이제 미국이 이제 서로 협조할 것이다. 금방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 급변 사태 문제도 관련해 가지고 서로 협조할 것이다. 그런 근원이 어디로 가느냐? 근원은 좀 길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근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한 7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달에 공산당 총서기가 되고 2018년 3월에 국가 주석 자리가 올랐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는 한국에서는 그냥 대통령 타이틀만 달면 최고 지도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정치 지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도 이제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권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의 권력을 다 가져야만 완벽한 최고의 권력 지도자가 되는데 하나는 이제 군대를 통솔하는 중국 중앙위원회,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군사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위원회의 그런 이제 최고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국가 주석이 돼야겠고, 또 중국은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총석이 이러한 공산당 총석이 국가 주석 그리고 군을 통솔하는 그런 권력. 공산당 군 중앙위원회의 그런 주석 자리까지도 이런 세 개를 다 꿰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3월에 드디어 마침내 모든 것을 자리를 꿰차고서 바로 몇 달 후에 2013년 3월 달에 완벽한 삼위일체 중국 최고의 권력자가 됐는데 3개월 후인 2013년 6월에 시진핑은 캘리포니아로 날아갑니다.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당시에
미국의 지도자였던 오바마하고 만나서 많은 언론들이 당시에 보도했던 것처럼 세기의 담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그 회담이 열렸던 란초 미라지 써니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이걸 보통 이제 써니랜드 회동 뭐 이렇게 세기의 담판, 왜냐하면 강대국으로 부성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하고 현존하는 최강의 국가인 미국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또 넥타이까지 풀고서 허심탄회하게서 넥타이까지 풀고서 남자 대 남자로서 아주 프랭크하게 아주 솔직하게 각종 세계의 국제 현안을 협의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그래서 언론의 세기의 회담이라고 그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제가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때 합의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뉴스로 나왔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기분이 좋았죠. 이야,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미국과 중국의 2개의 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의 가장 큰 두통거리였던 북핵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로 도장을 꽝 찍었구나, 악수를 했구나. 이러니까 그냥 그 회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열렸는데 가장 기분 좋은 사람들은 역시 대한민국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큰 뉴스로 한국에 그냥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VOA도 미중 정상회담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했다라고 미국 VOA도 그게 했고 또 사진도 여러분이 보시는 거 알겠지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시진핑과 오바마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이런 모습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것도 뭔가 우리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야, 가가지고 드디어 서로 간에 아주 정말로 남자 대 남자로서 합의를 하고 서로 미소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구나. 야, 잘 됐구나. 회담이 성공했구나. 이러한 이제 믿음을 줄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당시에 우리 한국 일간지에서는 또 같은 관련 보도인데, 중국,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미국은 당연히 이제 북한 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중국도 최고 지도자가 북한 핵은 용납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중국의 태도인데, 미국과 함께 여기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옛날의 어떤 냉전 시대의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한 대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이제는 미국과 함께 동등하게 공동으로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은 안 되라고 공동으로 경고를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 보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시진핑과 오바마가 회동을 했는데 아주 그냥 사진에 보는 것처럼 넥타이를 안 매고 했다는 것이 보이죠. 넥타이를 안 매고 서로 간에 그냥 너무나도 정겨운 친구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480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봐가지고 이제 드디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평화로운 공존하는 그러한 세계로 진입을 했구나라고 뭔가 그냥 기분 좋은 세상, 이제 세계가 평화의 세계에 들어갔구나라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이제 기분이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7년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 요즘에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엄청난 센 발언을 했는데 그런 발언을 보면은 정말 7년 동안에 미중 관계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또 이렇게 머리를 긁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네, 다른 얘기고 다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보는 미중 관계하고 당시에 저는 이제 해외에 있었는데 해외에서 보는 미중 관계는 제가 볼 땐 당시에도 굉장히 속으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 잘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다년간 많은 추측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 급변 사태 발발 시 서로 역할을 공조하기로 한 증거는 없다라고 이제 앞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없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마 시진핑이 이렇게 회동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북핵 문제는 협력하기로 동의를 했는데 여기 뉴스에 안 나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핵 문제는 사실은 오바마와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넥타이를 풀고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뒤에 우리 이제 협력하자라고 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협력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탐 더닐런이라고 하죠. 미국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한국어로 치면은 국가안보실장 정도가 될까요? 백악관에 있는 이런 국가안보보좌관이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사실 이제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항상 서로 간에 고위급의 외교부 인사들, 국무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어젠다를 이렇게 조율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어젠다를 조율하는데 북한 문제는 탐 더닐런이 그때 2주 전에 베이징을 방문해가지고 양제츠를 만나가지고 사전에 미리 합의를 벌써 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회담은 항상 여러분이 들어봐주면 외교에서는 항상 실패한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없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정상회담은 실패했다 그러면 이것은 외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정상회담은 항상 무조건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보여줘야 되고 또 국내 오디언스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정상회담인데 그러려면 이제 정상회담은 항상 뭔가 성공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 합의를 보는 건데 그래서 합의를 봐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은 정상회담 성과 그런 선물을 2주 전에 사실은 미리 다 북한 핵이라고 미리 방문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시에 이것이 국내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언론을 접할 때는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만나가지고 넥타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서 드디어 북핵 문제 우리가 양 국가의 최정상급에서 협의를 하자라고 동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이제 오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자면은 한국에서 북한 급변 사태 특히 이제 미중이 급변 사태를 처음으로 합의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은 한 1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2009년이었는데 저 이제 좀 구글이 참 좋은 게 구글을 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글을 해보면 다시 그 기록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어떤 특정 언론을 이제 잘못 보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언론사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미중 북한 급변 사태 첫 공동 논의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2009년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미국의 CSIS라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띵크탱크가 있는데 띵크탱크 사람들이 베이징에 가가지고 베이징을 하면 어떤 기관이냐면 이제 베이징에 가면 이제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우리가 보통 이제 CICIR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제 정보기관이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이제 정보국이 국가안전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부 산하에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그 띵크탱크 거기 안에서 모여가지고 양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 띵크탱크 양쪽에 띵크탱크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여기에 참가하는 멤버들은 다양한 그런 각각 정부라든지 다른 은퇴하신 어떤 고위직 관료라든지 정보기관의 사람들이 이렇게 팀으로 다양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회의에 저도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 팀으로 가게 되는데 어떤 한 기관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드디어 북한 급변 사태를 미국과 중국이 첫 공동 논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이런 준비를 하는구나라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한반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미국 인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게 났고 거기에는 이제 당신 이름도 언론 참석했던 담당 사람 이름 중에 당신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해준 말은 그것이 약간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측은 중국 측에 이제는 이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가 이 핵무기라든지 북한 급변 사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중이 서로 오해를 혹시 이제 그런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오인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군대들이 충돌할 수 있다든지 오인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미중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필요성을 중국 측에 제안을 했고 중국 측에서는 잘 들었다. 그러한 수준의 반응을 잘 들었다는 것이었지 중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이 공동 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차원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에서 이제 북한 급변 사태 설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고 또 공동 논의를 했다라는 설이 나온 건 이제 2004년이었는데 이제 2004년 전에 레이먼드 오디 에르노라는 이제 미 육군 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 군이 개편이 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당시에도 그렇고 중국 군 중에 중국도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군 부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중국에서도 중국 선양에 있는 선양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선양군구 쪽에 있는 인민해방군이 만약에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인민해방군이 6.25 때처럼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제일 먼저 파병되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바로 이 선양군 군인들입니다. 근데 바로 이 군대를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가장 먼저 투입되게 되는 이런 부대를 미 육군 참모총장이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뭔가 모종의 뭔가 속 깊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뭔가 미중이 협의를 했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생기신 분이 당시에 이제 미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바로 앞에 중국 인민해방군 별 2개 이 인사와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옆에는 이제 통역이겠죠. 통역하고 이런 모습 이런 사진이 나가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북한 급변 사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또 당시에 보도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기밀 보고를 중국 쪽으로 받았는데 북한 군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인민해방군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그런 것도 당시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급변 사태에서 논의를 한 것도 아니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미군 육군 참모총장에 보고를 해준 것도 아니었고 이 방문은 어떻게 또 된 거냐면은 성사된 거냐면은 사실은 바로 1년 전에 오바마와 시진핑의 만남으로 사실은 되돌아갑니다. 그때 오바마 시진핑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미중 간의 무역 관계는 굉장히 활발한데 이 양쪽 군부 사회에서는 신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군하고 인민해방군 사이에서도 조금 교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중 군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육군참모총장이 이렇게 중국 군부대를 방문한 것이었지, 어떤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현양 군부를 방문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이 이런 거 볼 때는 이러한 이제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로 우리가 그럴 것 같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것이 당시에서는 당시 또 이렇게 기자분들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원을 동원해 가지고 기사를 쓸 때 그렇게 나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었고, 저는 이제 베이징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적어도 제가 베이징에서 11년을 살면서 중국 쪽에서는 적어도 제가 만나보고 인터뷰를 했던 중국 쪽 관계자들 중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 해설에 대해서 미국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제 미국 측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2014년도에 미국 13년 14년도에 미국 스탠포드 아트 연구소에서 이제 펜텍 펠로우로 가 있을 동안에 바로 제 옆방에 어떤 다른 분이 한번 오셨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하고 봤더니 바로 주한 한국 대사를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스티븐 바즈워스 대사님이 제 옆방으로, 그분도 이제 방문학자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스티븐 바즈워스 대사께서 하고 맡았던 직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최고위직으로 북한 문제를 맡았던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맡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저도 이게 참 귀한 기회였고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실무층 최고위급 인사에게 대사님, 정말로 미국하고 제가 저거로 중국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미중 간의 북한 급변 사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무엇을 미국은 뭘 하고 중국은 뭘 하고 이런 작전 계획이라든지 공동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그것이 정말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더니 본인이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담당하던 기간에 그러한 논의가 한 번도 없었고, 또 현재 은퇴하셨죠. 은퇴하고 나서 현재까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미중 간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2014년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보도와 설이 나왔지만은 2014년 때까지는 미중 간의 북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 급변 사태 설을 같이 공동 논의한 것, 합의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2017년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과 중국의 합참의장이 베이징에 만나서 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이것은 2017년 8월에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수뇌부인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과 방펑회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그러니까 현역 군인 중에서는 최고의 군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국방장관이 있는데, 장관은 이제 이 국방부의 어떤 행정을 총괄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인물이고,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작전을 펼칠 때
작전의 최고 책임자는 총참모총장입니다. 합참이죠, 합참. 합참의장인데 합참의장이 같은 중국의 상대 역할인 인민군 총참모장과 서로 간의 군대가 상호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에 오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새로 개통하는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Joint Step Dialogue Mechanism, JSDM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2017년 8월 전까지는 이러한 오판 방지 시스템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군 사이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미중 간의 어떤 합의는 2017년까지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1월 워싱턴에서 미 육군 디펜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해 여름에 합의한 그런 것을 토대로 리처드 클락 미군 육군 중장과 샤오 위엔밍 중국 연합참모 총참모총장 역시 별셋이죠. 중장이 대표라는 이제 미국의 군인들과 중국의 인민해방군 군 수뇌부가 사상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이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이 역시 북한의 급변 사태로 논의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고 특히 이제 중국 쪽 제가 보도를 국방부 당시 이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란 얘기는 그런 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을 했는데 약 한 달 뒤에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틸러스 장관이 그 워싱턴에 열렸던 한반도 관련 컨퍼런스에서 드디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를 논의했다라고 드디어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급변 사태,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ntingency, North Korea contingency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제가 그때 텍스트를 쭉 보니까 국무부 텍스트를 보니까 틸러슨 장관 입에서 다 바로 나온 이름은 아니었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이 yes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긍정을 함으로써 이것이 어떤 이제 공식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처럼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를 누구누구가 했더라, 카더라 차원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텍스트, 어떤 정리된 어떤 다큐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런 다큐멘트가 있어야지 이것을 논문이라든지 이런 보고서에 이제 쓰게 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 미국 국무부 틸러슨 장관이 그렇게 긍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인 카메라가 돌아가는 기자들이 있는 자리였고 이것이 전 세계에 공개됐기 때문에 드디어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공식적으로 미중 간에 북한 급변 사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첫 케이스가 바로 그때가 된 것이었죠. 그러면서 무엇을 논의했는가에 대해서도 그때 틸러슨 장관이 이른바 4가지 원칙을 우리가 논의했다라고 하면서 되게 밝히는데 그것은 미국이 북한의 regime change,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정권 붕괴, regime collapse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인위적으로 급속한 한반도 통일 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북한의 어떤 북한 동란을 부추긴다든지 내분을 반체제 인사를 부추겨가지고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와 유사한 어떤 쿠데타라든지 이런 걸 함으로써 급변 사태를 촉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한반도 통일로 나오게끔 연결되게끔 그렇게 이제 어떤 연계 작전을 펼치지 않겠다, 유도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북한의 어떤 동란이 발생하더라도
38선 이북으로는 절대 미군을 투입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북한을 안심시키는 그런 이제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메시지가 되냐면은 이렇게 할 테니까 북한노도 안심을 하고서 비핵화 대화의 협상에 참석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다 미국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빠진 것은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은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부분이 뻥 뚫려 있어요. 이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이제 강의를 다양한 분들이 시청하시고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제가 모르는 이제 그런 부분의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때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계시거나 이렇게 연구하신 분야가 이런 부분하고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게 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저도 또한 이제 제 연구를 조금 더 이렇게 완성되게끔 하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세계는 이제 서로 간에 다양한 연구자들이 이제 다양한 부분을 포커스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시에 인민해방군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고 또 뭘 하겠다라고 과연 답변을 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적어도 그 후에도 적어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국은 답을 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굉장히 원칙적으로 참 좋은 생각이고 참 그 한반도 평화에 급속한 한반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니까 좋은 얘기고 또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파견하지 않으면 우리 인민해방군도 쪽으로 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차원의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화답하는 수준이었지. 이것이 뭐 그럼 미국이 이렇게 하면 우리 인민해방군은 뭐 평양 원선 신의주 쪽으로 단동을 어떻게 건네고 뭐 중국의 뭐 인민해방군이 헬리콥터는 어디 쪽으로 뭐 의료부대는 어디 쪽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특수부대가 핵무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핵무기를 우리가 유출을 방지하고 이런 식의 굉장히 구체적인 ABC 행동 액션 플랜은 없었던 걸로 제가 계속 파악하고 있었는데 북한 급변사태 설이 이제 뉴스에 최근에 나오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최근까지도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미국 그 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분이 본인이 아는 현재까지도 미중 사이의 북한 급변사태에 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미닝풀한 그러한 수준의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이제 다큐멘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제가 이것을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칼럼에도 쓰게 했는데 또 그 칼럼을 쓰고 나니까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또 어떤 분들이 연락을 해주고 그건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닌데 그냥 한국에서 너무 관심을 크게 갖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지금 뭔가 좀 뭐 은밀한 비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북한 급변사태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 그런 필요성이 다시 한번 이번에 20일 동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잠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핵무기가 어떻게 되고 라는 그런 것처럼 그럼 북한의 난민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런 것이 북한 내부의 사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이런 이전에 한반도 지정학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지정학에 가장 큰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서로 간에 만약에
북한의 급변사태가 터졌을 때 양쪽에서 군대를 투입했는데 서로 미리 입을 맞춰놓지 않고 사전에 계획이 없으면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불행할 수도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최근에 워싱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이제 외국에서 20년을 살다가 근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북한 문제,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돌아가는 이제 이런 미중 관계를 즐기는 소비하는 어떤 담론의 형태가 있고 북한 급변사태 그러면 북한 급변사태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당연히 G2로서 북한 급변사태 물론이 계획이 다 서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그러려니 하는 그런 담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미국 워싱턴도 마찬가지죠. 김정은이 사라지니까 그럼 분명히 김정은 신상에 문제가 있었을 거야라고 미국 나름대로도 항상 김정은이 이렇게 잠정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의 신상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북한에 지금 군대에 이상이 있다라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그런 담론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볼 때 북한 이제 김정은이 20일 동안 잠적하니까 한국에서는 이상이 없다라고 한국은 말을 했고 또 마침 그때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도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미국은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서 이런 사태를 봐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시각차를 보였고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굳어진 어떤 공식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고정화된 개념, 어떤 습관화된 사고 방식 이런 것이 서로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이 틀렸던 것인데 다만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의 동맹 차원에서 조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것은 한국이 우리의 동맹인데 북한에서 김정은이 사라졌는데 동맹인데 우리 미국 쪽 입장에 일치하기보다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가 김정은 신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입이 맞춘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의 동맹이라는 한국이 우리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한국과 중국이 서로 어떤 북한에 대해서 어떤 깊은 정보를 교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어떤 의심을 가졌던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제기했던 그런 워싱턴의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어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어떤 전략적인 소통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그냥 뭐 해프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심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부족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반도 급변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려니라게 생각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또 그러려니라는 그런 가정을 전제하고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서 미중이 벌써 플랜이 있다라고 전제하고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우리가 토론을 전개하기보다는 그러한 합의가 있나라고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고 또 다양한 시각, 토의 활성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국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외되는 한반도에 발생하는 일에 어떤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지난 세기에 발생했던 것처럼 우리 국가가 두동강이 된다든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상실하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마침 좀 따끈따끈한 뉴스와 관계된 일이었는데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미중 간에는 과연 모종의 합의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